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노트북을 활용을 해서 카메라를 좀 바꿔봤는데 해상도가 좋군요. 네, 역시 새롭게 사는 것들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VR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이것저것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뭐 적절한 건지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VR, MR, AR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께서 이제 나름대로는 교수님 VR을 먼저 하는 교수님들의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만들었던 사람들에도 그 지금 이제 문자가 왔는데 VR의 영화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9기가가 돼서 뭐 USB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네요. 링크를 걸어주면 참 좋긴 한데 링크가 걸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이것에 대한 적응을 이제 내가 이제 다시 거꾸로 비메오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좀 더 이렇게 한번 하고 있습니다. 비메오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VR에 관련된 수업들 중에 이제 VR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뭐 VR 관련된 책자들을 없어요. 책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책을 한번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교재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실 교재 개발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재를 막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좀 어려운 환경이 있긴 한데 아마 AI, VR, AR, MR의 첨단 제약은 우리 학교에서 첨단 제작 미디어로 한 과목을 만들어서 교재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VR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 챕터를 이제 공부해서 작성을 해서 교재를 만들면 시각 디자인과 교수님들이나 애니메이션 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챕터를 만들어서 AR에 관련된 부분, 디자인이 VR과 AR이 접목을 시켰을 때에 대한 디자인 차원의 접근에 대한 첨단 미디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시키니까 더 알찬 수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때는 VR에 대한 촬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과제를 냈듯이 VR을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의 저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VR이나 AR에 대한 접근은 영화적 접근의 차원은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감독을 했던 다른 감독이 자기의 영화, VR 영화를 이제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는 VR에 관련된 개요와 편집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 촬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VR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봅니다. VR이란 거는 스토리텔링이 애매하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하는 방식을 알려준다는 것보다도 접근한 컨셉들을 알려준다는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R에 대한 접근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뭐가 있을까? 사실 지난번에 이 여행이라는 소재로의 VR 영화를 볼 때도 지난번에 똑같아요. 원포인트를 찍히면 원포인트를 중심으로 좌우 상하에 대한 섹션별로 배우들한테 다 오다를 미리 내놓은 상태에서 슛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컷 바이 컷도 없어요. 그냥 원컷이에요. 이게 이제 VR 영화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한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VR에 대한 개념들의 형식을 보면 어떻게 보면 VR의 스토리텔링은 저도 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션을 내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거꾸로 VR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한 VR 활용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맞아요. 더불어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돼? 대부분의 지금 현 상태에서 VR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의 접근이냐면 VR 영상 콘텐츠의 수용자, 다시 말해서 능동적 주체라는 개념인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 설명했던 것처럼 영화나 TV 드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뭐죠?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VR을 제외한 모든 환경들은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VR은 그거에 벗어난, 프레임에 벗어난 360도의 현실, 가상현실, 그래서 우리는 가상현실이라고 하죠. 왜냐면 우리의 현실은 360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VR 역시 똑같아요. 원포인트라는 의미는 나라는 기준, 그걸 보고 있는 관객 입장이, 다시 말해서 관객이 곧 수용자, 자기가 혼자서 서 있는 그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얘기.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어야만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요. 그 개념이 없으면 VR 스토리텔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텔레비전, 영화, 뭐 이런 스크린들을 바라왔기 때문에 지금 VR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혼란이 굉장히 돼요. 그러니까 일상인 거를 자꾸 카메라로 접근하다 보니까 카메라의 프레임과 일상의 360도를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VR에 대한 개념의 개요를 머릿속에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던 VR을 접근을 하던 간에 VR은 관객 중심이 돼야 된다. 관객이 중심이 된다. 관객이. 다시 말해서 VR의 주체는 관객이다. 그리고 그 관객의 시점이 가장 적절한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VR에 대한 포인트의 스토리텔링은 어디를 중심으로 두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두세요. 자,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라는 개체는, 그러니까 그걸 찍는 사람이 곧 관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 이 스토리텔링들을 이렇게 살짝 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살짝 또 보여줄 거예요. 살짝 보여주게 된다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은 다시 말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VR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는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VR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거를 존재할 수 없게끔 이 VR 매체 자체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사건을 지금의 사건처럼 만들어져야만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VR의 서사 구조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라마투리를 VR에다가 적용시키는 부분들은 어디에다가 많이 적용이 되냐면 게임이라는 매체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 게임은 스토리텔링이 프레임 형식으로 짜져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흘러가는 방식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는, 다시 말해서 VR의 적용에 아주 좋은 텔링을 갖고 있어서 지금 대체적으로의 컨텐츠들을 VR 컨텐츠들을 보면 다 게임으로 적용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이제 영화를 만드는 우리 영상을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VR이라는 접근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한테 간혹 의뢰가 들어오는 항목들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체험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게 수요와 공급이 많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영상은 아직은 영화로서 만들기에는 스토리텔링들의 접근이 애매모호한 단계에 한계에 있다. 그리고 프레임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영화가 120년을 존재했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존재에 대한 의미는 그냥 프레임 안에서의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처럼 본 것들에 대한 대리만족을 겪어왔다면, 사실 VR은 그 대리만족에서의 상상과 마음으로서의 존재하는 거를 체험과 가상으로서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확대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한 발전인데, 이제 영역이 프레임 안에서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일상의 영역으로 넓혀지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는 과도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먹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스토리텔링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처음에 뭐 광고 제작이나 영화, 디지털 영화 제작이나 그 다음에 이거 VR 영화 제작 실습들의 결과물들이 다 작품으로서 돌출되어지는 것들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들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 48명이 전원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 부분들, 이게 전원 참석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팀별로 구성해서 하다 보면 팀들 중에 몇몇 사람들만 아이디어가 제공이 돼서 그 사람이 지박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거는 우리가 만드는 매체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다는 건 맞아요. 그러다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적절한 단계는 초반에 전원이 만들어서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괜찮은 것들을 초이스해서, 아니면 초이스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맞다면 맞게 수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게 내 생각이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션을 냈어요. 2시간 타임 때는 여러분들의 그 낸 3시간 타임 때는 아이디어에 대한 가지고 코멘트를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VR의 서사 구조를 한번 보면, 사용자의 눈의 시점,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의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다 보니까, 자, 3인칭에 대한 개념이, 모든 화면이나 영상들이 3인칭에 대한 접근을 하면데 바라보는 시점은 1인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사진이나 모든 관객들은 3인칭 시점이에요. 남을 내가 관찰한다는 개념의 접근인데, VR은 남의 이야기를 내가 관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그 현실로 들어가서 체험한다는 개념을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자체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포인트라는 얘기죠. 원포인트. 다시 말해서 관객인 내가 주체가 돼요. 모든 영상의 흐름의 개념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떻게 설명했어요? 나라는 존재를 존재하고 있었을 때 스토리텔링이, 자, 좀 이번 시간에 사실은 그 여행이라는 VR 영화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바로 링크를 받아갖고 하려고 했는데 링크를 받을 수가 없대요. 9기가짜리의 파일을 전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메일도 못 받고 USB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비메오나 이런 데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또 그분은 또 일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내가 어디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이제 VR이라는 개념은 어떤 환경의 느낌이냐면, 한 프레임 단 1분을 찍어도 시네마의 룩을 가지고 설정을 하면 4.8기가 나오고,
그냥 일반 우리 같은 일반 화면의 영상으로 하면은 0.8기가밖에 안 나와요. 기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도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량에 대한 개념이 일반 영화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계속 이어서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면 우리는 스토리 기반, 스토리 기빙. 다시 말해서 관객이 로케이션이라는 거를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개념이 VR의 스토리텔링이다. 자, 설정은 이제 감독이나 작가들이나 카메라맨도 그런 문제고 감독이 그 일을 갖겠죠. 자, 나는 이 영화에서 만약에 호러의 VR을 찍고 싶다. 호러 VR 영화를 찍고 싶다. 왼쪽에다가 그 헬로윈에서 나오는 호박 귀신을 세팅하겠다.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세팅이 개념인 거예요. 접근하는 개념이 아니라 세팅. 그리고 전방에는 강시를 세팅하겠다. 그리고 좌측에는 도끼를 들고 오는 목이 잘린 좀비를 세팅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잖아. 핵심은 호러야. 그리고 이 관객에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주는 것이 이 장소의 로케이션의 원포인트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VR의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화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주면 처음 이해가 더 쉬울 텐데, 여행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누가 여행을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갔습니까? 제주도 가고 싶다? 그럼 제주도에 대한 전경을 VR 통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항공 드론을 띄워서 드론 밑에다가 VR 카메라를 달아놓고, 물론 거꾸로 찍히겠죠. 이 옆으로 이 VR 현재 이 VR 카메라인데 VR 카메라를 이렇게 세팅할 수도 있죠. 이렇게 했었지만 그럼 여기에 걸쳐서 여기가 안 보여요. 그 때문에 밑에다가 하단에다가 할지, 왜냐면 우리가 공중을 찍는 게 아니라 드론은 밑에를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장착해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다가 묶어서 이렇게 장착해서 드론이 쫙 날아다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는 이게 이 상태가, 왜냐면 밑에는 사실 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해서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다 놓고 찍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찍혀지는 이 VR에 있는 그 점이 밑에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겠죠. 뭐 그렇게 찍어도 될거 상관이 없는데, 어찌됐든 그 포인트를 찍고 그거에 편집할 때 이렇게 찍으면 180도로 이게 돌려서 XY, Z에 대한 좌표를 다시 인식시켜서 편집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찍는다 그러면은 그것만 인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VR의 영상에서 원포인트 1인칭과 3인칭에 대한 개념의 스토리텔링들이 이어가야 된다는 개념의 접근.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셋업이나 드론 스토리텔링이 생각이 든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작가가 스토리에 의해서 완벽한 통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VR을 알기 전에는 어떤 상황인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랐다가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영상이구나 하는 것처럼의 개념이 설정됐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의도하는 방법에, 아까 말한 것처럼 좌측에는 강시, 전방에는 뭐 호러의 할로윈, 우측에는 말이야 좀비, 이렇게 세팅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원포인트에서 치켜지는 얘가 가는 관점과 기준에 의한 스토리텔링의 원포인트야. 그러니까 신남바 1, 2, 3, 4, 5, 6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컷을 나누는데 VR은 컷을 나누지 않고 원포인트만 존재하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컷을 나누고 싶다, 스토리텔링을 컷을 나누고 싶다, 내가 지금 스토리텔링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뭐 여기서 주관적으로 주인공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서스펜스에 대한 작용되어지는 사건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서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가되 그거를 매체에 맞게 바꿔주는 역할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스토리텔링은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VR은. 그래서 VR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방식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토리텔링의 개념이 한 원포인트라는 원포인트 지점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과제물들 몇 개를 훑어보면 대체적으로 다 미술관에서 내지는 어느 여행지에서 여행을 소개시켜주는 정보성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으로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에 대한 VR은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VR에 대해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카메라 세팅해놓고 찍고 그걸 편집해서 내보내는. 하드웨어가 존재만 하지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는 매개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VR은 원래 못 갑니다. 과거에 1895년대 영화가 초창기 때는 이렇게 VR처럼 발명품에 준해서 뿐이었어요. 그때 당시 때도 프레임 안에 이 360도에 있는 우리 일상을 집어넣는다? 거꾸로 해요. 과거에는 360도의 일상을 요만한 프레임 안에다 집어넣는 역할을 했다면 VR은 거꾸로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던 우리의 영상들이 360도로 나와서 프레임화 돼버린 거죠. 반복이 되고 있는 것 중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꾸로. 우리의 일상은 이런 거 여태까지 봐왔던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영화는 저렇게 봤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존재하는 바뀌어지는 환경들이구나. 뭐 이렇게 접근한다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한 그 과제물들을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는 또 다음 시간에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싶은지, 그 스토리텔링의 형식은 어떤 걸 갖추는지.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스토리텔링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던 건데 원포인트에 360도에서 상황만 설정이다라는 개념이 곧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떠한 여자, 그러니까 주인공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인공. 내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VR은 관객이 나라는 존재를 지적이 되거든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관객이 있어서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겠지만 VR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 혼자만 존재하고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뉴메리 형제가 만든 것이 관객과 영상이 있는 정도의 빛의 반사에 의해서 시네마라는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었다면 에디슨은 미국에서 지금같이 나 하나 VR처럼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하나의 영상이 하나의 나만 보게 해서 만들었던 것이 키네마토그래픽 통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키네마토그래픽이 VR라는 것에 대한 강점으로 재부활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영상 콘텐츠의 스토리텔링도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다 보면 봅시다.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VR의 스토리텔링은 관객과 스토리의 관계가 나레티브와 함께 VR로 통해서 같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같이 존재한다. 스토리가 같이 존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도착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보는 관객이 왼쪽만 보고 그냥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 그러면 좌측 후방에 세팅되어져 있는 두 개의 설정에 있는 스토리도 봐줘야 되는데 안 보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스토리는 묻히고 그냥 가는 거야. 원포인트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 근데 전방에 360도에서 다가오는 남자 주인공이 있겠지만 좌측에서 쫓아오는 남자 주인공의 추격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남자 주인공 보지 옆에 있는 안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한 개념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존재한다. 그거를 곧 관객과 영상 콘텐츠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또 근데 상호작용인데 안 될 수도 있으면서 이 360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하는 것도 있고 안 작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VR이 현재 영화나 임팩트가 있거나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현실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보니 게임에서나 AR에서 존재를 많이 하죠. 사실은 방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했던 것이 VR의 스토리텔링은 게임에서 많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게임의 개념은 VR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AR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AR은 건 뭐냐면 가상의 현실에서 증강 현실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VR이 가상의 현실이야.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가상의 현실을 느낀다는 건데, 거기에 게임에서 만드는 캐릭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AR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AR. 그리고 AR과 MR의 VR이 또 다른 MR을 존재하는 게 만들어진 거죠. 합성을 통해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측면만 이해해 준다 그러면 어려운, 지난번에도 사실 설명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한편을 해봅니다. 자, 지금은 56분 54초입니다. 1교시 여기서 마치고 2교시 때 다시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